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5일 오전 11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문 광고를 통하여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 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고 제20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신문에 8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4회 걸쳐 게재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A씨는 누구냐? 조선닷컴은 A씨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를 합니다. 선관위는 대선 때인 지난 3월에도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하여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는데 이 두 사람은 황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20대 대선에서 A씨 주장에 선동된 사람들이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폭행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 업무 방해 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별로 보도가 안 됐어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대 대선에서 황교안 주장에 선동된 사람들이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폭행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 업무 방해 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아마 황교안 씨가 무슨 부정선거 방지대를 만든다 해가지고 광고를 냈는데 그런 류의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감시한다면서 사무실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니까 이거 큰 사건인데 그냥 덮여 넘어갔네요.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의 선동에 의해서 이런 방해 행위, 폭력 행사가 있었다면은 이거 엄청난 뉴스 아닙니까?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전 미래통합당 대표입니다. 그 미래통합당이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아마 아직도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광고를 여러 번 냈다고 그러는데 그 광고를 낸 신문사가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명백한 거짓말을 왜 광고에 실어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신력을 더해주는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에 실렸으니까 조선일보가 설마 거짓 광고를 실었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도 조선일보 등 이 주요 신문사도 공범입니다. 공범. 국민의힘은 특히 아주 비겁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당일 한 10%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이준석 당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0.73%포인트로 아슬아슬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어긋났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 궁금해 하는 것을 풀어주어야 할 사람이 윤석열 국민의힘입니다.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10%를 이긴다고 한 게
투표율을 떨어뜨렸다든지 사전투표 반대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보수층이 투표율이 낮아졌다든지 그 원인을 밝혀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황교안 씨를 아주 징계를 해가지고 당에서 제명하면서 사전투표 반대는 해당 행위다, 거짓말이다 라고 명백하게 해 주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편안하게 투표할 수 있었는데 이런 행위를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껍데기 정당입니다. 이건 중소기업보다도 못합니다. 이런 대실패가 있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그 분석은 왜 합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황교안 씨가 계속 이런 허위 광고를 내니까 선관위가 개입한 건데 이 선관위의 고발장대로 하면은 이거는 광고를 실어준 언론사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이겁니다. 공범. 선관위 고발장은 A씨가 지난 대선에서 A씨는 이제 황교안 씨입니다. A씨가 지난 대선에서 유사한 혐의로 이미 고발되었음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계속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재차 고발한다. 사정당국이 A씨를 엄정히 수사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왜 창피하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법무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미래통합당 대표를 했다는 사실이 창피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또 작년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국민의힘 경선에도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좌파를 망신시킨다. 민주당 지지 세력을 망신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황교안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조국 아닙니까? 좌파가 보수를 공격할 때 저런 사람이 보수 정당의 대표였다니 하면서 혀를 찰 것 아닙니까? 경멸의 대상 아닙니까? 황교안 때문에 보수, 우파, 자유진영 전체가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피를 면하려면은 저런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국민의힘 자격도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규탄을 해야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징계를 해야 되죠. 그것 하지 않고 마치 이 사람이 무슨 애국자인 것처럼 더구나 이 사람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까지 하고 있어요. 이승만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정작용이 없다 이겁니다. 왜 황교안을 비판 규탄하지 않느냐? 우리가 좌파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너희들은 왜 조국을 감싸고 돌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일부 우파도 황교안 씨를 감싸고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중앙일보는 제목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선관위가 고발한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 황교안이었다. 선관위가 고발한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 황교안이었다. 이 보수가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좌파는 진영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보수는 진실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므로 절대로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진영 논리는 황교안은 우리 편이니까 황교안이 잘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무조건 덮어줘야 된다. 이게 진영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좌파하고 같아진다 이겁니다. 우리 손으로 황교안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